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도레울 센트럴 더폴의 아파트는 2014년 6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8개 동으로 총 135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5층이며 용적률 214%, 건폐율은 20%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354대로 세대당 1.13대입니다. 33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 7,600만원, 보유세는 약 41만 2,60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3평형 매매가가 3억 8,800만원에서 최고 9억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6억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케아 742m, 롯데아울렛 816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명지병원이 약 3.5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22개, 약국 9개, 편의점 6개, 학원 47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도레울 초등학교 312m, 도레울 중학교 241m, 도레울 고등학교 628m가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원흥역이 1.9k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50분, 강남까지는 약 70분이 소요됩니다.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9곳에 달하며 대표적으로는 충북 1위 건설사였던 대흥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학건설을 시작으로 대흥건설까지 이어진 부도 행렬은 단순히 중소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1조 원 이상 대형 건설사 중 22곳 가운데 무려 10곳 45%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도 4곳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 악화된 결과가 아닙니다. 부실 징후가 있는 건설사는 2022년까지 3곳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5곳으로 급증하여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부채 비율이 무려 720%에 달하며 금모건설, 두산건설, 코롱글로벌 등도 3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당시 이자 보상 배율 0.7, 부채 비율 428%로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금모건설, 태영건설, 코롱글로벌 등은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F 경공매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는 뚜렷합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조차 감정가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가격의 공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에서 4회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공정률이 87%나 진행된 오피스텔이 감정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실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사 붕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험, PF 시장의 경색, 부실공사에 따른 추가 손실 등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의 신뢰와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부실공사는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함께 대규모 손실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50층 재건축 허용 등의 선심성 정책은 교통, 배수 등 기반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계획이며 실제로 하수 처리 용량 초과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무리한 SOC 확대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급 공사까지 중단되는 현실 속에서 건설사를 살릴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금융권은 이미 가계 부채를 넘어 기업 부채까지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에 대한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유동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설업계의 구조상 대량 파산은 불가피합니다. 보험사 등 이금융권도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주요 시중은행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점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레버리징 흐름은 결국 집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지수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3월 말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되자 전국 단위로 실거래가 지수는 급락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역시 보합도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축소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축소되고 있어 미분양 악성 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유동성의 위축, 경제의 침체, 건설사와 금융권의 동시 위기, 미분양의 증가와 가격 거품의 붕괴는 연결된 고리이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거시경제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집값이 반등할 수 없습니다. IMF 당시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처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부동산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국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